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그 원격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격 수업이라기 하기보다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뭐 마시는 클라우드 맥주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클라우드 플랫폼 뭐 MS의 애저나 아니면 아마존의 AWS 아니면은 구글의 뭐 GCP 요즘에 뭐 네이버나 KT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회사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놓고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 장점은 우리가 뭐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고 사용량이 적어지고 할 때도 이 유동적으로 변경도 쉽고 또 새로운 그런 서비스 도입이 쉽습니다. 우리가 회사의 서버실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많은 서버들이 있는데 그런 서버들을 그대로 이렇게 클라우드 공간에 갖다 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비용도 뭐 좀 저렴하다고 하고 그리고 보안이나 전문적인 관리가 돼서 사실은 요즘에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분야이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분야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지메일이나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강력하고 또 비용도 저렴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점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메일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회사는 뭐 이런 방식으로 쓰니 뭐 변경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사항은 반영이 안 되죠. 오히려 거꾸로 구글에서는 너희 회사나 너희 학교 프로세스를 변경을 해서 우리 지메일에 맞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형식으로 사용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주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회사들은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업무 방식이나 업무 프로세스들을 버리고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G 스윗을 잘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석세스 스토리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잘 사용한다는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있는 그대로 자기 회사 프로세스를 버리고 오히려 협업이나 협동 아니면 클라우드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교육 분야인데요. 우리가 그 원격 수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하던 것을 2020년 4월에 원격 수업으로 바꿨죠. 자, 우리가 수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뭐 수업 설계도 해야 되고,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되고, 뭐 과제, 교재, 뭐 시험, 평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사실은 수업 진행 우리가 뭐 14주, 15주, 16주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그냥 온라인으로만 갖다 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들은 동일한데 이 수업만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 형태이고요. 사실 이거는 온라인 수업의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이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고요. 그럼 이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어떤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듣고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자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 구현을 하고 UI를 만들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사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모르지만 많은 그런 서비스들, 교육 관련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뭐 일례로 우리가 출석 체크 그러면 아마
기존의 선생님들은 아마 출석 체크 그러면은 그 시간에 그 학생이 체크를 해야지 출석이라고 인정을 한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클라우드나 인터넷 조금 더 좀 넓게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출석 체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교실에서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호명을 하면서 뭐 체크를 하는 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출석 체크가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학생이 잘 배웠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뭐 그 시간에 와서 뭐 출석만 하고 뭐 카메라 끄고 자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학생이 그 계획 목적에 맞게 잘 수업을 따라오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지금은 원격 수업으로 비디오나 아니면 화상 채팅 이런 걸로 해서 학습하는 것만 물리적인 공간만 별도로 해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수업 계획이나 뭐 평가, 과제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돼야지 진정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런 것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학기 벌써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원격 수업에 더 익숙해졌다면은 이제는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한번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원격 수업에 대해서 제일 앞에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 앞선 IT 통신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온라인 수업이 무엇인지, 온라인 수업의 본질에 대해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한번 그 연구나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